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주말이 찾아오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네, 일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줄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 분위기가 길게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포크 이후 대규모 매각 소식 등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206억 원의 규모인데요. 익명의 주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소식이지만 네, 최근 들어 나오는 이더리움의 소식을 보면 괜시리 눈길이 한 번 더 가는데요. 네, 얼마 전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가 대량 매도를 하면서 불안감을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2.20 버전이 2020년 7월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동안 이더리움의 앞길이 순탄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체 소식과 더불어 암호화폐에 오래 있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정설로 여겨지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테더의 발행과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인데요. 네, 테더가 2천만 달러 상당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가 2천만 달러 상당의 USDT를 추가 발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2천만 USDT는 테더에서 막 발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 3천만 USDT가 발행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네, 테더는 2019년을 마감하면서 미국 달러화 발행을 증가시키고 있죠. 네, 가장 큰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은 2천만 달러를 더 발행했으며 곧 시장에 이제 진입할 예정이다 나왔습니다. 네, 2천만 달러의 테더가 추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난주 USDT 발행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네, 12월 20일 3천만 USDT가 발행을 한 것인데, 네, USDT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랠리는 USDT 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실제로 비트코인의 랠리의 70%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USDT가 이은 것입니다. 상관관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새로운 USDT 발행이 종종 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낙관론을 야기시키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USDT는 오래전부터 자사의 달러 보유량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아왔었죠. 테더의 순환 공급이 2019년 하반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지난주부터 5천만 USDT를 추가 발행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 업체들의 이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도 있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암호화폐로 남아있는 것이죠. 네, 과연 이번 두 차례에 걸친 5천만 USDT 발행이 비트코인 랠리를 견인시킬 수 있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일본인데요. 네, 일본의 금융청에서 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금융청이 국내에서 암호화폐 ETF는 판매할 수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융청은 27일 2020년 금상법 개정을 앞두고 올해 9월 모집했던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에 대하여 회답을 했습니다. 네, 개정안에서는 향후 암호 자산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급을 했으며 미국 SEC에서 심사 논의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 상장 지수 펀드도 시야에 검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이번에 암호화폐 ETF의 조성 판매에 대해서 국내에서 출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네, 금융청은 퍼블릭 코멘트에 암호화폐 ETF는 실질적으로 비특정 자산과 동등한 성격을 갖는 특정 자산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는 ETF 자체가 투자 신탁 등을 경우 본 감독 지침 개정안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출시, 판매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외에서 조성된 암호화폐 ETF에 투자하는 투자 신탁 등을 조성,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비특정 자산과 동등한 성격을 가지는 특정 자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향후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 가능성이라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네, 향후 암호화폐의 거래 기록이 축적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에 의해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투신의 조성 판매가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번 회답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기관 투자가 및 적격 투자자였다고 해도 금융청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명확히 한 모양새죠. 네, 일반 금융청에서 ETF에 관해 판매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보았습니다. 네, 일단 ETF는 무엇일까요? 네,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ETF는 상장 지수 펀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이제 특정 지수 또는 금, 채권, 원유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네,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얘기하게 되죠. 네, 현재 이 기사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색적으로는 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금융당국이 향후 암호화폐의 거래 기록이 축적되고 블록체인의 성숙으로 인해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의 투신의 조성, 판매가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이제 신중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 ETF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이죠. 네, 다가오는 2020년 월셔 피닉스의 ETF 승인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네, 과연 SEC의 결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4% 상승하며 850만원대, 이더리움이 1.6% 상승하면서 149,000원대, 리플 XRP가 1.84% 상승하면서 22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5위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6.35%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8.6%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이 다가오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에 따라서 리브라 백서 또한 바꾸는 등 부정적 기조를 완화하기 위한 페이스북 측의 움직임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위스의 국방장관이 리브라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스의 국방장관인 리브라의 통합 바스켓은 실패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율리 마우러 스위스 국방장관이 최근 현지 공영방송 SRFY 인터뷰에서 통합 바스켓 형태의 리브라는 실패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그는 중앙은행들이 리브라의 통합 바스켓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리브라가 각국 정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재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이어서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는 다시는 기회 얻지 못할 것이다 강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스위스의 국방장관이 리브라의 통합 바스켓은 실패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해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들 간의 협의체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가운데 리브라의 홈 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정부 대통령이 직접 현재 리브라 운영 구조에 비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들고 나온 것이죠. 네, 페이스북의 경우 이제 지난 6월 리브라 백서를 공개하면서 리브라 준비금은 각국 주요 화폐와 정부 채권으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에 연동될 것임을 예고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리브라는 백서가 공개된 이후 각국 정부 규제 당국과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한 상황인데, 네, 프라이버시 침해부터 시작해 정부 통화 정책 및 글로벌 금융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 것이죠.
네, 페이스북은 금융혁신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2020년 리브라를 정식 출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죠. 네, 이에 따라서 리브라 측도 이제 다른 준비금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2020년 리브라의 출시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져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네, 리플의 사업 확장은 계속되어 가는 것 같네요. 네, 2020년 브라질의 은행들이 XRP 이용 관련 협의 중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2020년 브라질의 은행들과 신규 제휴 확장 계획이라고 합니다. XRP 이용 관련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리플은 내년 초에 디지털 은행을 포함한 복수의 브라질 금융기관과의 신규 제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송금의 암호화폐 XRP를 이용하는 것도 제휴 협의 내용에 있다고 하는데 브라질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한 규제 당국과도 XRP의 이용에 관해서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데요. 네, 리플의 책임자 루이즈 안토니오 사코는 브라질로의 진출에 있어서 국가의 명확한 디지털 뱅킹 규제가 열쇠가 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며 국제 송금을 포함해 금융거래 촉진을 위한 브라질의 은행 규제는 계속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는 향후 몇 년 안에 크게 비약할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이제 대형은행 산단테르 브라질 지사는 브라질 내에서 리플렛을 사용하는 최초의 은행이 되었죠. 네, 그 후 이제 브라데스코 은행, 랜디민토 은행과도 제휴의 리플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은행은 XRP를 이용하는 ODL은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사코에 따르면 현재 리플렛 송금액의 약 30%는 브라질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남미 시장 수요에 응하고 시장 전개를 실시하기 위해서 리플은 올해 6월 브라질 상파울루에 새 지사를 설립했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리플사의 사업이 확장이 되어 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19년 6월 리플사는 브라질의 진출은 본격화하겠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 남미에서 사업을 키우겠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 언급이 모두 실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 기사에서 나온 브라데스코 은행과 랜디멘토 은행도 산타테르뱅크 못지않게 거대한 은행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리플사의 ODL 솔루션이 확장됨에 따라서 XRP의 가격도 크게 견인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제 11월 달도 인도 연방은행이 리플사의 결제 기술을 2019년 안에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 발표한다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네요. 네, 2020년 1분기 안에는 발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실물 자산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파일럿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러시아의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은 실물 자산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테스트를 규제 샌드박스 상에서 게시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그 발행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으로 현행법의 규제를 정제하고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주로 정부 지원 제도 전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중앙은행의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는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인 이용 방법을 학습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돈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지 않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은행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 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독자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을 계속 탐구하고 있다고도 나비올리나 총재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전에 다른 나라의 경험에 근거하여 은행은 먼저 CBDC의 잠재적인 이점을 이해하고 싶다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시장 자산의 유출, 자금의 재분배 등의 면에서 금융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결제 시스템과 비교해 기업이나 시민에게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공여, 높은 변동성 등 암호화폐의 실제 이용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응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죠.
네, 한편 세계 각국은 중앙정부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채용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경향에 있다며 서유럽에서도 12월 4일 프랑스 은행 총재가 2020년 제1분기 말까지 은행이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테스트를 시작한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정부 관리 외에 암호화폐는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나비울리나 총재에 따르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사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돈 시스템을 작성하는 수단을 채용하는 이용자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총재는 만약 어떤 암호화폐가 정부의 관리를 떠난 사적인 돈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지지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네, 러시아는 2021년 12월까지 부정취득의 암호화폐 몰수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배경으로서는 최근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메타마스크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지갑 어플리케이션 메타마스크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관련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정책에 따라 모바일 채굴 앱은 상장될 수 없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에 메타마스크는 애플리케이션 내에 어떠한 채굴 활동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며 앱 삭제 직후 항의했으나 구글에 의해 기각이 되었습니다. 네, 바하마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 바하마가 중앙은행 디지털 발행 CBDC 샌드달러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24일 바하마 중앙은행은 엑주마 섬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이달 내 CBDC 운영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에 운영 지역을 아바코 섬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하마 정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도록 바하마 결제 시스템 현대화 작업 PSMI를 진행하고 있다며, CBDC 발행도 PSMI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네, 현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던 비용을 절감하고 세금 징수 과정을 간편화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물리적 문제로 은행에 갈 수 없는 일부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강화된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신원 인증 국제 표준으로 인해서 은행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바하마 중앙은행의 설명입니다. 네, 이에 바하마 중앙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도 디지털 결제 도매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네, 미 증시는 보합 마감을 보이면서 블록체인 테마주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25일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3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나스닥 종합지수는 0.7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미 증시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7개 종목이 상승하며 14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1개 종목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의 세금 폭탄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겠다는 언급인데요. 네, GD넷에 따르게 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 비덴티는 27일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서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해 8억 803억 지방세 포함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천 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는 사람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네, 이번 징수는 여러모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편 비덴트 공시에 따라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 COSO는 이제 내년 1분기 블록체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 예정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게 되면 이제 미국 후원기업 위원회죠. COSO가 오는 2020년 1분기 블록체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급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관리 및 금융 서비스의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이와 관련 COSO는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당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 설명을 했는데, 네, COSO는 기업 윤리, 내부 통제,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 민간 조직으로 미국 회계 협회,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국제 재무책임자 협회, 관리회계인 협회, 내부 감사인 협회 등이 조직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37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날보다 1포인트 내렸는데요. 네, 소폭 악화됐다는 의미죠.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19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는 네, 70, 80, 90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224.86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가 될까요? 네, 224.56원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